안녕하세요. 딘스의 성장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침착 중에서 선정해봤습니다.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인데 읽어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일도 쉽게 풀립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고난은 인생에 꼭 필요한 독약이고 넓은 마음은 해독제와 같다. 따라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운명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은 인생에 꼭 필요한 독약이고 넓은 마음은 해독제와 같다. 따라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운명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어리석은 여자는 돋보기로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인생의 위기를 신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기회로 전환한다. 그들은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낸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한 여자가 잡지 상담 코너에 자신의 사연을 적어 보냈다. 5년 전 25살이었던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났다. 준수한 외모에 달콤한 말을 들려주던 남자는 유화를 그리는 화가였다. 여자는 사랑에 푹 빠졌고 어느새 그녀의 삶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자가 화랑을 차리고 싶어 하자 여자는 모아둔 돈을 전부 내놓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투잡을 뛰며 희생을 자처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남자에게는 늘 명품 옷을 선물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심지어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아껴가며 남자를 뒷바라지했다. 결국 남자는 그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예술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자는 한눈을 팔았다. 그녀는 우연히 금발의 미녀와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자와 헤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남자에게 청춘과 재산, 열정을 모두 바쳤기에 혼자가 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5년이 흐른 지금, 친구들은 다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녀는 여전히 이별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와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 눈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실패한 연애를 통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을 테니 다음에는 분명히 더 나은 상대를 만날 것이다. 신은 언제나 불행과 행복을 함께 내려준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혜로운 여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는가? 기쁨도 슬픔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천국을 짓기도 지옥을 짓기도 한다. 생각만 바꾸면 벼랑 끝 낭떠러지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비뚤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종양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을 좌절의 늪으로 인도할 뿐이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낙담하지 말고 실패라는 가지 위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혜로운 여자는 버려진 싹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메마른 땅도 꽃밭을 만든다. 눈물이 많은 여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항상 웃는 여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늘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을 하든 취미를 하든 즐기든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불안해질 여유가 없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불러들인 감정이다. 불안의 원인을 일일이 분석하고 들여다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생각을 비우는 게 필요하다. 그로써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어차피 짧은 인생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인가.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고비마다 벤저민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짧은 인생인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굳이 안 좋았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은 불안을 떨쳐내려고 애쓰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작가 크로우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글을 썼다. 그는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치치 소리에 신경이 쓰여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가 말했다. 하루는 친구랑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장작 타는 소리가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장작 타는 소리는 좋아하면서 라디에이터 소리는 왜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나중에서야 같은 소리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모닥불 소리가 듣기 좋아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파트에서 글을 쓸 때도 마음을 좋게 먹으면 라디에이터 소리도 소음이 아니라 신나는 음악처럼 들렸겠죠. 기분 좋게 일하면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사소한 문제로 야기되는 모든 불안도 이와 같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 콜로라도주 산림에서 거대한 말뚝이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그 말뚝이 40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며 놀라워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작은 묘목이었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유령묘구로 성장해 있었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 번개를 11번이나 맞고 거친 비바람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변함없을 것 같던 나무는 뜻밖에도 흰개미 떼의 공격으로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던 고목이 작은 흰개미로 말미암아 말라 죽을 줄이야. 이처럼 불화는 400년 된 고목을 무너뜨린 흰개미처럼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사람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엄청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 때문이다. 지혜로운 여자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며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히 제거하고 늘 산뜻한 기분으로 나아간다. 불필요한 감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요가, 춤, 그림, 다도, 독서 등을 즐긴다.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음속의 불안을 몰아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오늘의 책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책의 일부 중 불화는 400년 된 고목을 무너뜨리는 흰개미와 같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 불안이 있더라도 그 안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 행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딘스의 성장 책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또 성장하기로 해요. 안녕.